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1호선 녹천역에서 인사드립니다. 녹천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월계역과 창동역 중간에 위치한 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녹천역에서 바로 시작하는 둘레길인데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이런 곳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전에 이곳에 녹천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녹천역 이름도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둘레길은 녹천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생긴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문이 열리면 보이는 것은 길 건너 녹천 운전면허 학원하고 산밖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 흔한 편의점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상가도 없고요. 이곳이 서울 지하철역 입구 맞나요?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예전에 녹천마을이 있었던 곳인데요. 재개발로 녹천마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자마자 자동차 운전학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완전 역세권 학원이네요. 운전학원 앞을 지나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180m의 초안산 캠핑장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지하철역에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멋진 캠핑장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외부인은 출입 금지인데 잠깐 허락받고 들어갑니다. 예약은 노원서비스공단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워낙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와 자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경치도 좋고 특히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캠핑족들한테 인기 최고라고 합니다. 1회 예약 시 최대 2박 3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금 또한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매우 저렴해서 인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용 요금은 1박당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라고 하니까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도심에서 가까운 초안산 캠핑장 한번 이용해 보세요.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도 캠핑 쪽에 관심이 많은데 쉽지가 않네요. 캠핑장에서 나와 오른쪽 옆길로 조금 올라가면 초안산 나들길이 시작됩니다. 들어서는 순간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서울 맞나 싶네요. 지하철역 5분 거리에 이렇게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숲이 있다니 믿겨지십니까?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곳 초안산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쳐 있는 해발 114m 정도로 나지막한 산인데요. 울창한 숲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각종 새소리와 시원한 나무꾼들은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곳을 가끔 오는데요. 올 때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초안산은 근처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어 주로 근처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수많은 샛길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곳곳에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좁은 샛길은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략 3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이라고 표지석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정자와 태극기가 걸려있는 국기뽕이 전부니까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 초안산은 수많은 길이 나 있는데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탓으로 사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면 헬기장이 나오는데요. 헬기장을 지나자 아래쪽에서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 들리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주민분들 체조하는 곳이었네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곳을 지나가면 체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리듬을 타는 게 한바탕 어울리고 싶네요. 건강하고 활력있게 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자 마치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도 들어온 듯한 울창한 숲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울창한 숲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전철역 가까운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산책로 주변에 무덤과 성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초안산은 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분묘군으로 천여기의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내시를 비롯해 4대 부들의 무덤이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무덤들은 대부분 궁궐이 있는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죽어서도 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조선시대 내시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내시들이 모여 잠든 산이라고 내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은 성물들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땅속에 박힌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서로 미루고만 있다고 하는데요. 도봉구와 노원구의 대표 명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네요.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은 문화재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합니다. 심지어 주인 없는 무덤 위에 잣나무까지 심어져 있어 너무나 안타깝네요. 잣나무 숲 위로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어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초안산 수국동산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한번 내려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곳은 초안산 수국동산으로 새로 개장을 한 공원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적치와 불법 경작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곳이었는데요. 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작년 11월에 준공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수국들이 어려서 꽃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수국꽃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드넓은 공원에 수많은 수국이 펼쳐지는 수국정원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수국동산 위로 올라가면 맨발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은 요즘 가는 데마다 유행이네요. 이곳 황토길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계셨는데요. 저도 신발 벗고 걸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가던 길 계속 가겠습니다. 내년에 수국꽃 자리 잡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멋있는 수국꽃 소개해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내려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지막한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또 하나의 공원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초안산 비석골 공원입니다. 이곳도 최근에 새 단장을 마친 공원인데요. 오래간만에 오니까 많이 변해서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꾸며 놓았네요. 이쪽에는 국내 최초로 조선시대묘 석인상 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문인석, 상석, 망주석, 동자석 등 총 31개의 석인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인석은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한 북두 공복형과 후기에 많이 조성한 금관 조복형이 구분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전통이며 유산인 조선 왕릉의 중요성을 알아보면서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역사가 깃들어 있는 비석골 공원을 돌아보고 월계고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갑니다. 초안산 비석골 공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월계고등학교 학생들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네요. 학교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동차 한 대 보이질 않네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기분까지 좋아져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정문 앞을 지나서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면 벽화가 또 인상적이네요.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벽화는 주변 경치하고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벽화가 끝날 때쯤 왼쪽 월계 2동 주민센터 건물 옆길로 들어갑니다. 골목길을 조금 걷다 보면 웅장한 기와집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각심제입니다. 각심제는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화신백화점을 설계한 박길용 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1930년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개랑 한옥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종로구 경운동에 있던 건물을 1974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한국 주택의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예안이시 이조판서 공파 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한옥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심제를 둘러보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조금 걸어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요. 큰 길에서 인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노원 14번, 노원 1130번, 노원 15번 버스 종점입니다. 석계역이나 광운대역, 창동역, 노원역으로 가실 분은 여기에서 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3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녹천역에 도착하니까요. 조금 더 걸어가면서 계속 볼거리 많은 초안산 둘레길을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숲속 산책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큰 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또 울창한 숲길이 시작되는데요. 약간의 오르막길이 시작되지만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오르막길을 5분쯤 올라가면 쪽문이 나오는 삼거리에서 왼쪽 쪽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을 지나면 둘레길하고 다시 만나니까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이군요. 테니스 코트, 풋살 경기장, 축구 경기장, 배드민턴 구장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식 구장하고 비슷한 규모로 많은 동호 회원들이 찾는 곳입니다. 테니스 코트는 물론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 TV 방영으로 인기 절정인 풋살 경기장도 보이고요. 특히 천연 인조잔디로 정식 경기장 규모와 별반 차이가 없는 축구 경기장은 조기 축구의 회원들한테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약은 노원구 공단 체육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할 수 있는데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 옆에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도 있습니다. 넓은 실내 배드민턴 구장 또한 인기가 많은 곳으로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운동장을 둘러보고 화장실 옆을 지나 다시 쪽문으로 나갑니다. 왼쪽으로 돌면 그리 길지 않은 잣나무 숲길이 시작되는데요. 잣나무 숲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조금 전에 지나왔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 초안산은 사계절 언제나 걷기 좋은 길인데요. 특히 아카시아 꽃 향기 맡으면서 걸을 수 있는 지금이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초안산은 아카시아 군락지로
산 전체가 아카시아 꽃으로 뒤덮일 정도입니다. 제가 찾았을 때는 아카시아 꽃이 막 피기 시작해서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지금이 절정이니까요. 아카시아 꽃 향기에 한번 취해보세요. 운동장에서 10분쯤 내려가면 조금 전에 지나갔던 초안산 캠핑장 뒤쪽 길을 지나갑니다. 걷는 내내 볼거리 많고 울창한 숲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초안산 나들길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치유해 보세요. 초안산 캠핑장 울타리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 조금 전에 지나갔던 길이 이곳에서 만나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인데요. 오전이라 그런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네요. 아마도 오후에 많이 나오시나 봅니다. 맨발로 걷는 황토길을 지나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녹천역 역사 건물이 보이는데요. 역시나 1번 출구 쪽에도 상가나 그렇게 흔한 편의점 하나 보이질 않는군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지금까지 강원도 산속 부럽지 않은 청정 초안산 나들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도심 가까운 곳에 원시림 같은 아름다운 숲속 산책길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산책로에서 내려와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녹천역 1번 출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둘레길에서 금세 지나가는 봄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세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